네. 얼떨떨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영어생 수업을 저도 되게 이제 많이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번 수업을 이렇게 보면서 약간 쪼끔 어 이전보다 선생님이 쪼끔 쪼끔 좀 이렇게 살짝 쪼끔 기운이 없으신 듯한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쪼금 들어서 그래서 영어 선생 그러면서도 성찰지를 이렇게 보면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에너지가 방전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고 해 가지고 쪼끔 예전과는 쪼끔 다른 어떤 수업에서의 그 기운들이 쪼끔은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이 수업을 촬영하실 때 수업을 하실 때 좀 어떤 마음이셨는지 쪼끔 듣고 싶어요. 제가 제 수업 가도 자자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희 반 애들이 3월에 처음에 만났을 때 급식실에 제가 일어나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감사했어요. 1학년 데리고 올라왔는데 1학년의 그 멘붕된 아이들 상태와 저희 반의 아이 상태들은 좀 달라서 사실은 제가 2학년은 정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3, 4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조금 되게 지치고 사실 다른 반 친구들에서 얼마 전에 제가 독일 수업을 저희 음악반에 들어갔는데 부장님 코로나 때문에 같은 음악 수업을 1교시 저희 반을 하고 어쩌다가 부장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계획표가 있어서 5교시 똑같이 했는데 저희 반 애들은 다 오답을 얘기하는데 그 반은 다 정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똑같은 음가를 줬는데 우리 반은 높은 낮은 음을 다 틀리게 대답을 하고 그 반은 다 맞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정말 그걸 제가 뼈저리게 확 느꼈어요. 그날 정말 약간씩은 알고 있었고 선생님들하고 나누면서도 이제 얘기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얘네들이 너무 자신감 있게 오답을 다 얘기해요. 이게 높아 저게 높아 단답형이었어요. O 아니면 X인데 애들은 다 이제 반대답을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 아이들. 그때는 몰랐죠. 저희 반 수업을 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였는데 그냥 음감이 떨어지나 이랬는데 다른 반에 가서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큰 차이가 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3, 4월에는 조금 아이들한테 1학년 때만큼의 그런 정이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5월 달에 그 생각을 많이 했고 사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조금 그래도 회복을 하는 상태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3월에는 좀 이렇게 맑았다가 좀 흐렸다가 이제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학부모의 그런 갑자기 이제 지치게 하는 엊그저께 전화를 받고 정말 우리는 감정 노동자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그리고 또 저희 수업하기 전날 화요일에 저희 목장 모임 갑자기 목자님께서 급하게 옮기셨으면 하셔가지고 이게 몰린다고 화요일날 밤에 그 목장 모임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9시에. 그래가지고 줌을 제가 열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날 아무튼 좀 오랜만에 저녁 때 막 일에 아무튼 그 민원 전화 받고 되게 분주한 상황에서 수업 준비를 예전 같았으면 제가 굉장히 밤을 새서라도 수업 준비를 했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예전만큼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고 우리 공동체에서는 일반 공개 수업도 아니거니와 그래서 사실 좀 더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최소화는 하면서도 약간 유연성 있게 좀 바꿀 수 있는 것들 해볼까? 그래서 한 며칠 그냥 연휴였지 연휴 때도 그렇게 많이 준비를 안 했던 것 같고 저희가 일상 수업은 그렇게 많이 다른 아줌마 쌤들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준비를 못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그 단원 맥락을 좀 제가 그냥 공부하는 정도였던 것 같고 이 수업을 할까 저 수업을 할까 어느 과목을 하지? 라고 전날까지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자료를 뭐 이렇게 찾아놨다가 외장하드도 그냥 안 갖고 왔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성찰지도 그냥 간단하게 썼던 것 같고 사실 성찰지도 그렇게 다시 읽지 않았어요. 다시 읽으면 제가 생각이 너무 많아질까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보니까 조금 이제 막 맥락들도 안 보이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조금 그렇게 선생님들께 사전에 쓰는 게 좀 더 의미 있는 것 같긴 해서
그러면서도 제가 사실 길고 자세하게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전 성찰지도 좀 더 촘촘하게 길게 쓸 수 있는데 그냥 그것마저도 좀 지친 상황이었던 것 같고 전날은. 그래서 조금 수업 준비도 한번 최소화해볼까? 그리고 빙고놀이도 전에 했던 거긴 하지만 그와 형태를 좀 바꿀 건데 얘네가 어떻게 할까라고 궁금도 했고 걱정도 됐었어요. 사실은 빙고를 했지만 전 형태는 약간 뒤집기로 하는 형태였어가지고 얘네가 어떻게 할까 좀 그 염려도 되면서 약간 좀 촘촘하고 타이트한 수업 설계보다는 약간 좀 통으로 크게 잡은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들이 생각보다 또 굉장히 흥분하면서 열심히 하길래 또 그 모습이 웃기기도 했고, 저 또한 약간 잠도 못 잔 그 여파도 있는지 보니까 약간 버벅거리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도 교실도 사실 다 안 치우고 대강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수업 디자인과 이런 수업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였을 때 감사하고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에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이제 그런 수업의 뭐 완성도나 뭐 수업 준비를 못한 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선생님이 조금 뭔가 조금 좀 기운이 조금 그런 기운이 좀 느껴져서 좀 이렇게 좀 여쭤봤던 거였었는데 이제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영어쌤 안 들리는 거죠. 들려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막 민원도 많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이렇게 수업 준비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시는 분이 지금 또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또 겸손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성찰지를 보면 되게 무기력이라는 단어, 또 정서, 감정 같은 그런 단어들이 되게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이 또 평소에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또 가슴이 먹먹해질 때도 있어서 고민이라는 이런 말도 있고 학급의 여러 구성원들도 되게 다양한 구성원도 있고 격차도 많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학급 상황이 좀 어떤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전 성찰지에도 잠깐 썼는데 네, 소리가 켰는데 들리시죠? 네. 그러니까 연초에 3월 달에 자해하는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머리를 쥐어 뜯는다거나 아니면 오늘 급식 시간에 혼자 손을 계속 자기 손에 상처를 내고 있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고 이제 원래 상담의 심리학 이쪽 공부를 했지만 자해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최악의 고려일 것 같아서 찾아보는데 진짜 사실은 좀 더 얘네가 성장을 했으면 사실은 마지막 출몰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아이들이 무기력한 아이들이 좀 많은 분위기 속에서 최근에 제가 약간 혼자 생각을 했던 건 저 또한 좀 무기력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부분이 안타깝고 때로는 좀 학부모들에게도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결론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엄격하신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조금은 이제 4월 달에도 그렇고 좀 상당 기간 이후에도 통화를 막 하고 제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도 한꺼번에 그것들이 나아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진행 중인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제 정신과 문턱을 이제서야 간 친구도 있고 1월 달에 작년 담임이 이야기를 해서 가겠다고 하셨다가 코로나 핑계 대시고 안 가시다가 최근에 가셨거든요. 저도 또 막 자꾸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제가 아는 척을 할 수는 없고 돌려서 물어보고 근데 사실 그 친구가 오늘도 아까 수업 시간에 또 역할놀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자기는 이걸 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한다면서 떼쓰고 또 고집 피우고 또 머리 쥐어뜯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막 머리 이렇게 막 또 하고 그래서 저는 좀 1학년을 제가 할 때보다 올해 2학년을 하고 나서는 좀 단호하게 화를 내는 아이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그랬다가 이제 처음에는 좀 기싸움 아닌 기싸움을 좀 했었다가
요즘에는 조금 거리두기를 하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수업의 분위기를 많이 침해하지 않는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반 애들도 그 아이들이 뭔가 이상은 한데 얘네들조차도 이제 조금 그래서 발표를 사실 그렇게 손들고 많이 하지 않아요. 작년 저희 반에 비하면 발표도 잘 손을 들고 하지 않고 얘네가 틀릴까 봐 겁나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했었다가 그리고 약간 똘똘한 친구들조차도 뭔가 약간 멍 때리고 있는다든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저도 고민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제가 하는 그런 많은 질문 중에 일부를 써놨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저희 반에 그래서 그 표시를 이제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체크하면서도 사실은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다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특성들이 너무 개성이 이제 나니까 5월 돼서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하고도 한두 명 더 표시하고 싶은 아이들이 막 사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절제해서 이렇게 표시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실 인터뷰를 따신 아이 중에 한두 명은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사실 거의 저랑 소통을 많이 안 하는 아이가 있어요. 수업 중에만 소통하고, 그래서 궁금했는데, 의외로 또 그 친구가 굉장히 그래서 제가 오늘 막 칭찬해주고 그랬는데, 다른 아이들은 좀 제가 잘 파악했던 아이였고, 한 친구는 좀 아니었었는데, 그래서 인터뷰를 보면서 또 아이들의 마음도 좀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좀 더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는 영은 선생님 볼 때마다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그냥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 어린 아이들, 또 이렇게 통제가 되지 않는 아이들, 또 막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 또 막 이렇게 자기 이게 행동이 제어가 잘 안 되는 아이들, 여러 아이들이 있는 특히 저학년 아이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끌어서 품어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데려가는 자체가 저는 정말 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존경스럽다 이런 말들이 그냥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참 이렇게 어쨌든 상황은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섞여 있는 학급이 항상 좀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성찰지를 보면 이제 올해 수업에 대한 생각들에서도 아이들이 학습 격차 뭐 이렇게 한글 미애들 아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아이들에게 어디까지 도움을 주고 어디까지 인도를 해줘야 되고 어느 선까지 안내를 해주고 얼만큼 반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쭉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네. 개인차 제가 오늘은 좀 힘이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함부로 수업을 하는데 오늘은 리바이가 이제 정말 아직도 한글 어려워요. 그러니까 푸자르라는 글자도 아직 읽지 못하고 엉뚱하게 읽고, 그러니까 최근에 진단 검사를 해봐도 리바이는 이제 제가 사실 임상 심리가가 아니니까 검사를 할 수는 없는데 아직도 자음도 아직 헷갈리고 모음도 헷갈리는 거예요. 작년에 원로생 반이었고 나름 사랑도 주셨는데 1학년도 그 반도 되게 힘든 반이어서 이렇게 촘촘하게 봐주시기 어려운 아이들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도 좀 봐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오늘은 사실 받아쓰기를 저 오늘 그런 방법도 처음 시도해봤는데 가무르바 아이들 4명을 데리고 개인차 걔네들이 다 있거든요. 4명도 다 잘하는 애부터 4명이 섞여 있는데 교육복지 대상 아이라서 정서적으로 좀 데리고 있어주고 싶어서 공부는 좀 하지만 넣은 아이도 있고 이제 받아쓰기를 이제 다음 주 시험 볼 거를 하나하나 저랑 같이 이제 써봤어요. 지읒, 미음, 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진짜 1시간이 걸렸어요. 10개를 천천히 나눠서 같이 저랑 써보는데 그런데 결국 뒤늦게 리바이 걸 봤더니 한 70% 맞고 30%는 다른 글자를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래서 오늘부터는 같이 받아쓰기 쓰는 것도 의미가 많이 없겠다 싶어서 리바이는 다른 거 이제 책 하던 거 좀 더 써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요즘에 좀 고민했어요. 리바이는 이 녀석이 머리가 좀 나쁜 걸까 좋은 걸까 그게 헷갈렸는데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또 자기 관심 분야도 되게 똘똘해. 그래서 저도 사실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반에 헷갈리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실 다 진단을 받아서 내가 정확하게 알면 얘를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과 문턱이 낮아요, 어머니. 그리고 오늘도 아까 제가 퇴근하면서 여기 오면서 봤더니 한 어머니가 선생님 좋은 분이신데 아이는 좀 학습에 관심이 없는 여자아이인데 걔는 또 이렇게 중점 관련 엄마가 이제 진심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저희 반에 같은 반이었던 학부모랑도 잘 아시고 좋게 생각은 하시는데 아이가 너무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한다고 하시길래 제가 혼내시지 말고 제 차에서 이거 기억이 나요. 혼내시지 말고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이제 하이클래스 톡으로 보내줬길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즘에 꽂혀있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네, 성격 성향도 있을 거고 혼내시기보다 잘 챙겨왔을 때 칭찬 강화가 제일 좋을 때요. 학습이나 여러 궁금하시면 전문 상담이나 검사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부모가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에서는 부모님의 걱정이 이거였거든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자기 물건 못 챙겨서 매일 약속을 하는데 그래도 못 지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물병, 점퍼 등 자기 물건을 돌봄이나 학원에 자주 놓고 와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실 충분히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걱정인데 사실 이런 소소한 걸 물어봐 주시는 엄마가 되게 감사하고 사실 얘는 오히려 그렇게 걱정이 아니거든 저는. 근데 이럴 때도 사실 접근 방법이 해가 갈수록 제가 1학년을 최근에 많이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조금 정서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너무 많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약간 신호 보내는 것들을 좀 알아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 또한 굉장히 많이 부족한 엄마로서 아이들을 키웠잖아요. 아무래도 엄마들보다 조금 더 선배고 여기 진경생도 계시고 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다 다른데 이 아이들의 개인차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내가 담임을 맡고 있는 그 한계 동안이라도 좀 문턱을 좀 낮춰주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민은. 그리고 개별차가 진짜 크다는 것은 많이 깨닫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네, 기운이 맑았다 흐렸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오늘 교장 선생님 갑자기 4명의 쌤을 부르셨어요. 어제 학원이 있었는데 학부모들 의견이 많은데 이제 좀 해당되는 쌤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독서 담당인데 독서 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운영해서 건의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쌤들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정말 다양성을 인정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학부모나 2명의 학부모가 의견을 얘기했을 때 사실 저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경력이 들어가면서 들고 저희 반 애들은 지금도 점심시간에 몇 명의 아이들은 선생님 실뜨기 해도 돼요? 라고 작년에 실뜨기를 제가 하나씩 사줬는데도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실뜨기 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서로 알려주고 커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실뜨기 사실 못하잖아요. 저도 잘 실뜨기 못하는데 저희 반에 실뜨기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애들 몇 명, 한두 명이 계속 무슨 전도하듯이 계속 아이들 실뜨기 하나씩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사실 애들은 크는 건데 어찌 보면 주인과 손님이 바뀐 듯한 느낌을 사실 많이 받아요. 아이들 학원 다니고 막 이러면서 좀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개인차가 커진다는 느낌을 저는 진짜 많이 받는데 중고등학교생들은 더 하시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막막하시겠다는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한글 격차도 2학년이지만 저 오늘 사실 퇴근하기 전에도 저 혼자 고민하다가 리바이 때문에 고민하다가 연필 다시 잡는 법 그다음에 자음 다시 쓰는 법 그거 리바이 엄마한테 보내드리면서 그걸 다시 우리 반 애들하고 다시 한 번씩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2학년은 오랜만에 하지만 제가 아직 1학년의 그 영향들을 계속 안고 가다 보니까 고민이나 생각이 더 많았어요. 저는 리바이 수업 시간에 보고 인터뷰하는 거 보면서 좀 되게 똑똑하게 똘똘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한글 그 옆에서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하는 건지 좀 친절하게 알려주신 부분이 있긴 하셨던 것 같은데 리바이가 또 아직 이제 어쨌든 한글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좀 있는 것
있고 다문화 아이도 많고 특수 아이도 많고 또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도 많고 이런 과정에서 선생님이 참 많이 고민을 하면서 수업을 참 계획하고 설계하고 가신다는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한 무릎 이거라는 거는 그냥 다문화 한부모 아니면 교재 작년부터 하는 방과 후 보충 지도 시간. 공부방 담임이 책임져 희망한 담임들에 한해서 방과 후에 1년에 교육청에서 작년부터 하는 1년에 60시간 정도 담임이 아이들 한 명부터 4명인가 6명까지인가 선택을 해서 근데 저희 반은 지금 제가 4명하고 2명은 두드림으로 다른 반 선생님들이 사실 이분들은 저희 반 애들을 안 보낼 줄 아셨던 거예요. 제가 근데 저희 반에 교국지 애들 3명 있고 그랬길래 저희 반 교국지 1등인 반은 아니에요. 네, 2등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교육복지 아이들하고 섞어가지고 저희 반 4명, 2명은 다른 반 선생님들하고 두드림 조금 걔네들은 조금 오히려 거기서 보험생이래요. 정서적으로는 좀 도움이 필요한데 공부는 좀 하는 그런 아이들을 저렇게 저희 반에 6명을 제가 넣어놨죠. 두드림 플러스 한 무릎을 6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막상 했으면 하는 애들 중에는 국어가 안 되는데 엄마가 잘 이해 못하시고 그냥 오빠 보낼게요. 최근에 보내기 시작했는데 좋아해요. 근데 걔도 보면 저희 수업에도 나오는데 읽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간신히 한글 해석만 약간 기초만 좀 한 친구라서 그 친구는 또 약간 손에서 빠져나가서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같이 나가서 하면 좋을 텐데 이 생각도 하고. 네, 저희는 이제 저는 중등이다 보니까 뭐 한 무릎 이런 거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쨌든 남아서 또 방과 후에 또 아이들 부족한 아이들도 또 챙기고 지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따스함이라는 책도 따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따스함 책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정수님 잘 아시는데 작년에 50학급을 전국에 그거를 신청을 받았고요. 2학년하고 3학년인가요? 2, 3학년 학생 대상으로 올해는 100학급으로 늘려가지고 다른 단체하고 제외해서 저희들 학급에 맞게 책을 보내주셨어요. 신청한 학급에 안에서. 그래서 저희 반 애들이 그 따스한 책을 2, 3학년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의외로 재밌어하고 초재고 막 이러면서 같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정말 좀 전체적으로 문장을 읽는 능력들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지금 저희가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는데 5월부터 해서 한 5월 10일 전후 그때쯤에 시작을 했고 이렇게 3번 정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문장 사실 뭐 띄어읽기, 겹세기표, 세기표 1학년 때 배웠지만 그거 잘 안 되는데 같이 매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 6시간이나 때로는 수업 2시간이나 어제 같은 경우는 점심 때 잠깐 제가 했던 거거든요. 짜투리 시간 날 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가고 네. 주말에도 이제 몇 주 전부터는 주말에도 한 번씩 집에 가서 얼마나 빠르게보다는 정확하게 읽었는지 이렇게 하고 틀린 어절수 적고 그다음에 틀린 어절수 만약에 본인이 읽다가 틀린 거 알았으면 다시 이제 읽으면 시간은 더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정확도도 높아지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면서 사실은 입을 안 떼고 말을 안 해요.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자꾸 자신감도 얻어지는 것 같고 전체 발표를 시키면 목소리가 작아져 하더라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얕아놓고 쭉 시키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은 뭐 칭찬합니다 포맷을 그냥 예시 문장을 몇 개를 주고 한번 시켜봤더니 또 의외로 또 그걸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훈련시켜서 과언을 몰라보니 조금 자신감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반 애들하고 은근 바쁘면서도 재밌게 또 하고 있긴 합니다. 지원받는 프로그램에 해당 학년이 돼서 신청할 수 있었었고 정쌤도 막 저희 톡방에 대전에 올려주셨었는데 저도 사실 그 책을 알고 있긴 했는데 사실 그걸 그렇게 프로젝트를 하지 않으면 사실 담임교사가 그것만 하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같이 하기 어려운데
또 막상 동영 선생님들도 같이 해주는 거라 권면을 했으나 다들 조용하시더라고요. 저도 고민이 그때 신청할까 말까 고민이 됩니다. 이러면서 공부를 했었었는데 입고 있다가 늦게 시작했는데 다행히 배가급으로 2배로 늘어가지고 된 것 같아요. 네. 수학 진경쌤은 몇 학년급 하시는 거예요? 3학년이니까 해당이 되죠. 수학 맞아. 수학은 특히 또 개인차 곱셈이 크니까요. 진짜. 저희도 지금 벌써 큰데 더 곱셈 뺐으면 어쨌든 참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어쨌든 말로 표현하고 글을 쓰고 또 읽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많이 애쓰고 계시는 모습이 참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따스함이라는 그 책 때문인지 인터뷰에서도 마음이 따스해지는 것 같아요 했던 그 리바이의 인터뷰 그 내용이 이렇게 막 그런 단어들로 이렇게 내면화된 느낌으로 이렇게 반의 학급 분위기도 되게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좀 따스함이 좀 많이 묻어나는 인터뷰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다시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선생님들이 또 좀 이렇게 영은쌤에 대해서 수업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궁금하셔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혹시 계실까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그 확대 가족과 대가족 이렇게 그 차이점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되게 좀 아까는 수업 준비 안 하셨다고 하는데 되게 선생님이 미리 막 이렇게 조사해 왔다. 확대 가족은 이런 거고, 뭐 확대 가족은 대가족 속에 속한 것이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되게 좀 많이 연구를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미리 그 부분은 좀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제가 예전에 2학년을 전 교육과정 2학년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는 어릴 때 대가족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학대가족이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이제 지도서랑 이제 그 책들을 보면서 보니까 이게 사이트들마다 또 잘못 써 있거나 학대가족 가로 열고 대가족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고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올리신 자료에는 아예 학대가족이란 말이 없고 대가족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모르면 애들한테 이상하게 알려줄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사전을 뒤져서 봤더니 그렇게 구분을 해놓으면서 교육과정에도 아예 대가족이란 말 없거든요. 교육과정에는 학대가족과 핵가족만 쓰고 있고 그러니까 대가족은 이제 기존의 우리 설거지와 설거지처럼 약간 바뀐 패러다임인데 현재 애들과 부모님의 세대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단어라서 저 또한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러면서 좀 헷갈렸던 부분이라서 애들한테 근데 애들도 되게 헷갈리겠다. 내가 이 설명 아예 안 하면 안 헷갈릴 텐데 애들한테 이걸 했을 때 더 혼란한 아이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원수 때문에 그걸 나누고 아이들만 많고 3대가 안 살면 사실은 대가족들도 있다라는 그 개념을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개념을 어떻게 또 교육과정상에서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변해가는 이야기들 사실 뭐 우리 옛날에 돌사진 이런 것도 맞춤법 계속 바뀌고 그런 것들이 부모님 세대와 저희 세대가 좀 다르고 교육과정이 제가 바뀌면서도 많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사실 저희들은 세세하게 안내해주지 않잖아요. 소소한 것들이 바뀌는 것들은. 그럼 교사들은 사실은 1학년, 6학년 저희도 초등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뭐지? 이렇게 진짜 우연찮게 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 학년 새롭게 이제 고학년만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2학년 처음 하니 선생님 힘들다 그러면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는 1년 후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쪽지를 보내줬어요. 어떻게 달라요? 선생님 물어보길래 저도 그렇지만 다 달라가지고 찾아봤는데 그 선생님한테는 쪽지를 보내드렸거든요. 혼재되어 있는 개념들이 많아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선생님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들이 오히려 어떤 데는 또 학대가족, 가로 열고 대가족 이렇게 써있기도 하고 아예 그런 차이들이 있고 어떤 데는 뭐 무자녀 가족부 우리가 그렇게 애들한테 가르쳐줬지만 아예 딩크족이라고 써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찌 보면 명칭이 같이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 명칭은 아닌데 얘네들 중고등학교 때 가면 또 계속 배울 거라서 그냥 맛보기 시기로라도 얘네가 기본 개념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문화는 사실 저희 반은
제가 다문화 공동체를 사실 하고 있는데 다문화 쪽에 정착학교 다문화 쪽에 사실 조금 몇 년 정도 오랫동안 꽂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한글하고 연계가 됐고 1학년 담임으로서도 연계가 됐는데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 등교 안 했던 아이도 있었잖아요. 다문화. 그리고 그 친구의 지금 동생도 이렇게 흑인의 모습으로 유치원을 다니고 저희 동생한테 저는 걔가 걔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저희 반 애들한테 일부러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해주고 사실 다문화 아이들에게 다문화란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상처라고 하는데 우리 리바이 같은 경우는 제가 하도 여쭤보고 얘기를 해놔서 제가 인터뷰를 보면서 웃었던 게 자기는 그래도 좋다고 하는데 고맙더라고요. 사실 다문화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엊그저께 그러니까 이번 주가 마침 저희 학교 다문화 주간이라고 쪽지가 띵 날라왔길래 저희 수업하기 전날이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화요일날 애들한테 교육을 잠깐 이제 담당쌤 주신 걸로 하면서 제가 다른 자료도 찾아갖고 같이 선생님들께 공유를 하면서 그랬어요. 얘들아 다문화인데 리바이는 가끔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그래서 맞아. 리바이처럼 외모가 그러면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 사실 리바이도 엄청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남아서 뭐 할 때 그냥 자기가 뭘 잘 못 쓰고 있길래 제가 옆에 있는 여자아이가 그 사무람 4명 중에 하나가 와서 그냥 뭐 이렇게 봐주려고 했는데 얘가 울면서 소리를 질러버리더라고요. 리바가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제가 오히려 소리 세게 내면서 뭐라고 했거든요. 리바이 사과하라. 그러니까 그럴 때 저한테는 그냥 제자니까 리바이 너 사과해. 저건 아니잖아. 그랬더니 또 리바이 되게 착해요. 순수하고 그래서 사과하고 훌쩍훌쩍 변해서 잘 울고 굉장히 잘 울어. 애기처럼 외동이거든요. 굉장히 잘 울고 지난번에는 손도 찍혔는데 제가 빵 터졌던 게 의자에 손이 살짝 찍혔어요. 청소를 하다가. 근데 정말 전력 질주해서 저한테 달려와서 안기는 거예요. 제가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엄마도 걱정을 하시는데 애기 같은 부분도 있어서 너무 그냥 보통 한국분 그러니까 집에서 거의 영어 쓰는 것 같고 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한국말과 영어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이번 수업 때처럼 아예 못 알아듣는 말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걸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복잡할까 말은 되는데 자기 말도 약간 이해가 안 되고 하고 친구들이 그러니까 단어를 이제 이상하게 쓸 때도 가끔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더 그런 것들이 보여서 그냥 우리 리바이가 상처를 좀 덜 받았으면 좋겠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우리 반 애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애들한테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바이는 백인 다문화 가정이라 사실 상처를 덜 받는 아이라서 또 그 부분은 또 애들이 예뻐하니까 다들 예뻐하니까 그 부분은 또 덜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알아보기에 또 그처럼 그냥 학급 구성원이 다양한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그냥 살아있는 수업의 현장이 아니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까지 그냥 이해 단계를 마무리를 하고 격려 단계로 넘어갔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수업 친구님들께서 수업을 이렇게 보시면서 연원쌤의 의도와 또 이렇게 고민들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발견하신 부분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시는 분을 손을 들어주시면 네, 3명 하고 한번 이제 연원쌤 이야기 듣고 이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시는 게 좋다고 계속 뒤에 가면 할 말이 자꾸 내가 할 말을 다른 앞에 분이 하게 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현장에 계시는 진경쌤의 말씀 현우쌤 제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진경쌤 먼저 이야기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부터 해요? 아, 네. 우선 수업 2학년 아이들 수업 보면서 저도 너무 따뜻함을 많이 느꼈는데요. 우선 이 내용이 6학년 실과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2학년에서도 이렇게 정확한 용어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배우는지는 몰랐어요.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가르칠 때 요즘 아이들이 가정에서 결핍을 있거나 뭐 깨어진 좀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 형태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어떤 뭐랄까 그냥 동등하게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늘 고민이 되는 차시였는데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가족의 뜻을 아까 뭐 확대가족, 대가족도 정확한 의미를 2학년 아직 어리지만 정확하게 알려주시려는 그런 노력들이나 또 한부모 가족이나 뭐 다문화, 조손, 입양 가족 좀 저는 항상 가르칠 때마다 뭔가 말하면서도 혹시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상처가 되진 않을까 늘 조심스러운 마음에서 좀 지도를 하면서도 하지만 또 그런 일반 보통의 가정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또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저 스스로도 뭔가 조심스럽게 그걸 동등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르치면서. 영어쌤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느낀 게 그냥 모든 가족이 사실 뭐 차이는 있지만 뭐가 좋고 나쁨이 아니고 동등한 가정이고 반에 다문화가 있고 또 한부모 가족 설명하실 때도 구체적으로 뭐 이혼이나 돌아가신 그런 상황들을 전 얘기하기도 조심스러웠는데 어떤 선생님 수업을 보니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숨기는 게 오히려 더 제 안에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이 동등함을 가르쳐 주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겠구나 깨달아서 선생님의 그런 뭐랄까 아이들에게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좀 알려주고 아이들이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수업 성찰지의 고민들이 그런 수업의 그런 어, 흐름에서 많이 느껴졌고 또 선생님께서 그런 정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늘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는 예전부터 선생님 나눔을 통해서 많이 느꼈었는데 수업에서도 어떤 활동에서든 어떤 한 명만 이렇게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시려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게임을 할 때에도 대표 아이들이 뭐 가위바위보를 하고 뽑고 이렇게 하지만 또 다른 뒤에 있는 친구들도 그 앞에서 하는 것을 따라 읽고 같이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하는데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고 수업 하나하나의 단계에서도 애쓰시고 계시구나를 느껴서 선생님의 어떤 그런 그 수업의 가치관, 방향, 신념이 이 수업 하나만 봐도 되게 많이 하나하나에서 느껴져서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게요. 저도 그런 말들 사실 좀 이렇게 스스로가 다양성을 사실 잘 인정 못하는 부분이 많이 저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영어쌤 정말 그런 부분이 잘 이렇게 동등하게 수용되면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러 가지로 많이 알아차려 주셔서. 다음은 우리 은미쌤이 혹시 또 다음 스케줄이 있으셔서 바쁘실까봐 현장 직관하신 은미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살짝 손 들었다가 내렸는데, 저는 영은쌤 수업을 보면서 그냥 그림책의 한 장면처럼 굉장히 그 카페 같은 데 가면 있는 막 2m짜리 막 곰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곰인형이 있고 아이들이 그 옆에서 그냥 막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막 팔 밑에도 들어갔다가 그 위에 올라가서 미끄럼 타고 내려왔다가 이제 수업을 보면서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뭐 어떤 수업을 하실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너무 모든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선생님도 아이들도 자연스럽고 너무 편안하고 그냥 근데 또 그 안에서 정말 필요한 배움들은 굉장히 잘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카메라, 선생님 카메라가 자꾸 보여요 이러더니 또 자기네 해야 할 일에 몰입하는 것도 그냥 확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아이들이 저는 이 아이들이 이 시간을 굉장히 즐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을 볼 때도 뭐 고개를 뺏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 단순한 게임이잖아요. 그 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앞에 아이들만 요만큼만 하고 이 뒤에 있는 아이들은 쟤네는 여기에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어떡하지 그랬는데 아이들이 그 빙고판 붙여지는 거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제가 개인으로 막 이건 남겨야 돼 하면서 핸드폰으로 아이들 막 이러는 거 막 찍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순간순간을 정말 즐기고 있구나. 이곳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또 하나의 이 교실이라는 곳이 놀이터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터뷰하면서도 아이들이 뭐 우리 반은 예의가 있어요, 뭐 같이 놀고 싶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영은 쌤이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 하신 것들, 뭔가 함께 가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은 이미 하고 있고 그게 우리 반의 특징이구나, 강점이구나 라는 것도 2학년에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는 얘기를 못했지만 그 듣는 저에게는 아이들이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느끼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정말 좋은 시간, 네, 직관러로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눌게요. 네, 항상 직관을 통해서 또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봐 주시는 은미쌤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분 더, 진경쌤, 네, 진경쌤 한번 기대합니다. 선생님들, 저는 현원쌤하고 지금 말씀하신 은미쌤 그 더해진 부분이 저의 소감인 것 같아요. 먼저 아까 우리 영은쌤께서 헷갈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학급에 여러 선생님이 그날 한차시의 수업에서 다 드러내지 못하신 학급에 그런 특수한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수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제 거 휴대폰으로 임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임상이란 병상에 임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의학을 임상의학이라고 하고 의학에 대해서 이렇게 기초적인 학문을 연구하는 걸 기초의학이라고 한다고 그냥 짧게 백과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생님의 수업을 보면서 특수한 상황에 그런 임상적인 어떤 증상들이 숨어 있고 드러나고 한 그 교실 속에서 계속 리셋하시면서 뭔가 그 아이들을 선생님이 이 수업 안에서는 가족의 다양성을 가르쳐주고 싶으셨고 기초적인 거지만 나중에 올라가서 상급 학년에서 배울 개념들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선생님이 잡아주고 싶으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학년 저희가 초등학교 교사다 보니까 2학년 지도하는 단원에서 사실 가족이란 이 단원이 제일 지도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양한 가족 관계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고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사용하는 어휘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핵가족이며 확대가족이며 조손가정이며 무자녀 가정이며 그렇게 하는데 영어도 설명해야 되고 한자어도 설명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고 가족 호칭 가르칠 때도 2학년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처해보지 않은 애들이 그냥 개념적으로만 그 호칭을 배우니까 그게 피상적으로밖에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어리고 조금 더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나이 발달 수준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저희가 아무리 교사가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해도 그런 아이들 상황에 다 맞춰주고 싶은 마음만큼 잘 지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데서 오는 지침이 선생님에서 느껴졌고 선생님이 수신호로 이렇게 하시면서 애를 떠들 때 하는 신호 제가 교직생활 처음으로 그 신호를 하면서 저도 지금 매일매일 리셋하는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시대와 시댁된 아이들이니까 1학년 같은 3학년이어도 참자, 한번 참아보자.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래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리셋하시면서 힘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반은 임상학급이지만 아까 우리 은미쌤이 말한 것처럼 안락하고 포근하고 선생님이 정말 한없이 기다려주고 계셔서 여유로운 수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 같고 저도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셔서 그런지 수업을 한 편의 그림책을 읽은 듯한 그러니까 동화 속에 머물러 있는 듯한 안락함을 느끼면서 저도 매일매일 리셋하는 교사가 지금 되고 있는 이 2022년 2학년도에 선생님이 수업을 보면서 너무나 위로가 됐고 그런 위로된 수업을 공개해 주신 우리 전영은 선생님께 그냥 현장에 나와서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저 같은 동료입니다. 저 똑같은 동병상련입니다 하면서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현장에 오겠다고 거기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을 다시 또 제가 또 보겠지만 3번밖에 못 봐서 너무 아쉽고 다시 또 보겠지만 그래서 선생님의 그 수업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다 캐내서 나중에 따로 또 선생님하고 저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름방학 때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나눌 거고 오늘 이렇게 그런 학급 속에서도 꾸준히 선생님이 기본을 지키시고 중심을 지키시고 계셔서 너무나 그 수업이 여유로웠다는 거. 선생님 지금 너무나 잘하고 계시니까 어느 만큼 용인해야 되는지 걱정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자음 다시 쓰는 법, 연필 잡는 법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궁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진짜 선생님이시다.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오늘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수업 나눔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전영원 선생님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와. 자, 역시 참 행수연 수업 나눔은 정말 선생님들이 모두 이렇게 모베디를 다들 발견해 주시고 진가들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영은 선생님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또 어떤 부분이 또 조금 더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게 있으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수업자도 사실 한 번밖에 안 보는 수업을 네, 3번씩 보신다고 하니까 네, 저도 2번 이상 봐야겠다 이러면서 통째로 좀 넣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네. 사실 우울할 때 찍은 수업은 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마음이 아파져서 사실 더 잘해주지 못한 마음, 미안함이 있어서 그리고 또 사실 경력이 늘어날수록 그렇게 내가 너무 에너지를 쏟는 게 맞나? 좀 내가 너무 지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좀 거리두기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거리두기를 하는 내 자세가 또 맞나?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양가 감정이 좀 많이 있어요. 경력이 늘어날수록 좀 집하고 내 삶과 직장을 좀 분리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욕구도 있어서 사실 저는 굉장히 집까지 연결되는 스타일의 성향을 가져서 그걸 굉장히 좀 덜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보면 그게 잘 안 돼서 저 옆반 선생님이 중등생 출신의 영어 선생님이신데 굉장히 시원시원하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답인데 맨날 얘기해서 선생님같이 너무 그런 선생님 봤는데 너무 힘들어 지쳐. 나도 맨날 골골대잖아요. 가져 건강 챙겨 이러면서 굉장히 내가 하고 싶은 욕구의 말들을 대신해 주는데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때가 있어요. 옆반 선생님에게. 선생님 맨날 그래 전학교에서 선생님 같은 선생님 있었는데 내가 맨날 그러지 말라 그래 맨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한무릎 신청하고 뭐하고 하는 거 보면서 이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제 언제부턴가 제가 저희 공동체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선생님들에게 권하지 않아요. 조용히 저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욕하라 그래로 권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선생님들한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오시면 제가 주소 링크랑 이거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반응 없으시죠? 부담스럽거든요. 뭔지 아시죠? 그러나 한 번씩 고민하다가 한 번씩 찔러봐요. 그러면 언젠가는 또 예배도 그렇고 한 번씩 찔러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맛집을 알면 권하지 않죠. 원래는 제기재산 안 권하는데 이제는 정말 마음에 들거나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전까지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권하게 되는 그들이 좀 부담스러울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나 또한 원래 그랬던 사람이지만 아이들한테나 학부모들한테도 그래 내가 좀 교육평을 말아먹고 욕을 먹더라도 한번 해볼까 그런 용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정신과 문턱 많이 무너졌는데 문턱 많이 낮아졌는데 한 번씩 가보시면 사실은 아이가 힘들어요 저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가보세요라고 오해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지만 사실은 부모님들 말투 바꾸시라는 제 의도를 알아주세요라고 대놓고는 말을 못하지만 사실 가시면 저 말고 그 상담사들이 임상사들이 얘기를 해줄 거니까 저 대신 그것들을 제가 좀 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진영 선생님 말씀하시고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은 왠지 오늘은 좀 더 울거나 아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도 단단해지는 것 같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조금 더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좀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 기간들이 회복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이. 근데 올해는 조금 3월달, 4월달, 5월달은 좀 지쳤던 것 같고 요즘에는 조금씩 그냥 집에 가서 다 덮고 드라마나 예능에 빠져 있다가 정말 쓰러져서 잠들 때가 많거든요. 그럼 저희 집에 아들이 불을 꺼주거나 남편이 불을 꺼주거나 TV를 꺼주거나 아니면 아예 제가 밤새 TV나 이렇게 켜놓고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가끔 웃는데 근데 약간 내향성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들 많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교회 남자 집사님들을 봐도 반대의 성향을 가진 부부들도 똑같아요. 남편들이 그러고 잠을 자고 본인들은 그게 힐링이라는데 와이프나 남편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피곤하면 불을 끄고 자야지. 피곤한데 왜 TV를 보고 그러다 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분명히 성향이 있고 환경도 있고 심리도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무슨 임상 심리가 자격증을 따고 싶진 않지만 약간 점차 그런 쪽에 너무 제가 꽂히는 느낌을 봐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 내가 나에게 안 보이고 안 들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무 그쪽이 보이나 그것들을 사실 교사를 하는 데에는 조금 정도의 차이 느끼지만 계속 고민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영원 쌤을 지치지 않게 힘을 주는 공동체. 네, 다음 선생님들도 이야기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조선희 선생님, 이 눈빛에서 뭔가 말하고 싶다, 뭔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 내일 도리도리 있었거든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생님들 하신 말씀을 다 열심히 적었는데 이게 아이패드 여기 날라가서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하나 지금 현영쌤, 은미쌤, 진경쌤 말씀하시면 다 날라가서 이거 실험과 계속 되돌리기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일단 그래서 진지했어요. 제가 오늘 진짜 영은쌤 수업이 진짜 좋았던 건 일단 한문교사 입장에서 조선이랑 무자녀 없을무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기초 교육을 너무 잘 시켜주시는 또 영은쌤도 너무 사랑하게 됐고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너무 똑똑한 거예요. 저런 단어를 어떻게 무자녀나 조선 저런 걸 기초 다 설명을 해주실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너무 정말 좋았고 21분에서 민환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좀 자꾸 이름을 불리는 애인데 정말 제가 1.25배속으로 봤는데 선생님 빛의 속도로 막 가시는 거예요. 걔 앞으로 막 가셔가지고 그래서 막 써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주변 애들 막 이렇게 봐주시는 거 딱 보면서 진짜 이렇게 아무튼 빨리 가시는 그거에 되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특히 선생님이 그런 다양한 걔가 걔구나 몰랐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이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빙고 게임 할 때도 굉장히 신경 쓰시는 게 보였어요. 단어 하나하나. 특히 이제 북한 이탈 가족 얘기할 때 애들이 어떤 애가 다 너무 한국 사람 같아 라고 했을 때 사실 북한 사람도 다 한국 사람인데 그런 얘기 하실 때 선생님 다 이제 또 그래 북한 다 이제 피부색이 같이라고 말씀하셔. 결국은 이제 같은 민족이잖아. 약간 이런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런 거에서 되게 맞아. 말 잘못하면 진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데 되게 선생님 되게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애들한테 되게 관심 많으셔가지고 하율이가 이제 확대가족인데 하율이 집에 있는 거 딱 뽑았네 막 이런 얘기 막 깨알처럼 얘기해 주시고 그 리바이가 저는 몰랐는데 뉴질랜드계 한국인이었군요. 네, 쟤는 갑자기 왜 어디서 나왔나요? 이런 생각했었는데 걔도 한국말을 잘 못하고 한국어를 잘 못 읽고 소연이도 한국어를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연이가 우리말 잘 못 읽는 선생님 옆에서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지령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걸 잘 도와주는 거 보면서도 되게 좀 좋았어요. 선생님께서. 저는 사실 영은쌤 수업이 전 되게 그냥 진짜 좋았거든요. 왜냐면 예전 그 1학년 때 너무 보는데 두통이 너무 심했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처음에 수업 시작하실 때 영상이 재생이 안 됐잖아요. 띄워놓고. 근데 애들이 굉장히 차분하게 기다리는 거 그걸 몇 분을. 그래서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진짜 이렇게까지 이렇게 애들을 대실 때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다. 작년이랑 어제 똑같은 애들을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놀랬고 너무 고생하셨다 이런 생각 들었고 뭔가 저는 선생님 지쳤다는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굉장히 차분해지셨다 이 생각 들었는데 그래서 너무 좋았고 평화롭고 아이들 너무 귀엽고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좋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눈치가 제가 없나 봐요. 눈치가 없으시긴요. 어쨌든 네. 한문 기초교육까지 하고 계신 우리 영은 쌤. 잘 키워서 이렇게 중등까지 연계시켜 주시면 네. 지연 쌤 말씀 감사하고요. 또 이제 우리 정우 쌤께서 하시겠다고 자발적으로 네, 자원하셨습니다. 예. 아우, 이게 또 제가 가장초 3번 갔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2번 갔나? 3번 갔나? 어쨌든 이게 또 이렇게 매년 또 보는 게 또 되게 의미가 있고, 또 어쨌든 다 느끼셨을 텐데 그 따스함, 그리고 푸근함, 예, 이런 것들이 영은쌤의 오늘도 여기 왔는데 막 엄청 정신없이 오셨다고 했는데 뭘 주선주선 막 꺼내시는 거야. 우리 또 먹인다고 또 막 그 비닐봉다리에 방울토마토 가져온 거 제가 한 2컵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시켜서 역할을 줘서가 아니라 이 챙김이 몸에 배 있는 분이신데, 그런 성향과 이 초등학교 선생님, 그 중에서도 이 저학년을 맡을 때 그 강점의 시너지가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그런 점이, 사람이 누구나 그 강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강점이 1, 2학년들 이렇게 지도하실 때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발현되니까, 저는 이제 그 자체가 감동이야, 우선은. 그 자체가 감동이고, 그리고 1학년 애들이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보다 더 조금 주도성을 넘겨주신다던가, 좀 그런 느낌을 했어요. 조금 친절하지만 1학년만큼은 하나하나 다 챙겨주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는 그 학년에 따른 어느 정도의 내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좀 이렇게 있으신 것 같아요. 위계가 이렇게 1학년은 요런 거 이렇게 해줘야 되고 2학년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거 하면서 이게 너무 좋았고, 그러면서도 아마 1학년 같았으면 빙고 게임 그렇게 못 시켰을 거라는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2학년 되니까 1학년 때는 이제 지루한 거보다는 이제 애들이 막 거의 뭐 야생이잖아요. 그래서 좀 컨트롤하는 거에 조금 신경을 쓰였다면 2학년 때는 애들이 조금 더 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활동적으로, 그러면서도 되게 사실 이제 지식적인 거랑 이제 가치지향적이고 뭐 이렇게 조금 뭐랄까 정서적인 수업이었거든, 이게 알게 모르게. 그리고 되게 의미 있던 게 또 진짜 다문화 가정이 있고, 그 가장초의 환경이 그렇게 여러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되게 너무 또 그 자체가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따스함, 그리고 학년에 따른 그 어떤 그것을 이제 의식하고 계신 건지, 뭐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내가 담임할 때 포커스가 조금씩 어떻게 다른지 본인이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하다 싶을 정도로 또 그런 강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좋고, 그 사모님의 그 따스한 영성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 네. 또 현장에서 직관하시고 또 여러 번 또 영은쌤의 수업을 보시면서 이제 하셨던 정우쌤의 말씀도 되게 많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지금 그러면 준희쌤만 남은 건가요? 준희쌤까지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영은쌤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 영훈쌤 이야기 수업 보면서 다 똑같이 드는 감정이 정말 편안함, 따스함, 이런 진짜 2학년 교실 맞나? 애들이
정말 잘 집중을 해줬어요. 되게 개인차가 심하다고 했는데 애들이 다 잘 듣던데요. 물론 이제 뭐 동화 들려주시고 뭐 게임 하시고 그랬지만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도 애들이 제가 느낀 바로는 되게 호응도 잘해주고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딴짓하는 애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학년 정말 맞아? 되게 보면서도 되게 많이 놀랬고, 왜냐하면 선생님이 진짜 세심하게 뭐 조성가정이 무엇인지 진짜 신현쌤이 얘기한 뭐 한자까지 풀이하면서 뭐 딩크족까지 말씀하시면서 방대하게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애들이 되게 그런 지적 호기심을 그러니까 설명하면 아이들이 지루해하는데 저학년 애들은 정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영훈쌤의 그 발문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발문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발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7분 35초 정도에 영훈쌤이 혼자인 가족은 있다? 없다? 이렇게 발문을 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좀 가족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이 요즘 정말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은 가족인가?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것을 딱 그 발문을 하시는데 애들이 정말 거기에서 딱 머리를 굴리는 막 이런 그런 거를 좀 봤어요. 그래서 그런 발문을 생각을 하시는 건지 미리 생각을 하고 발문을 준비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발문을 하시는 건지 모를 정도로 되게 발문에서 또 표현했던 것이 또 이제 32분 정도에 그러니까 물론 아까 확대가족 대가족도 되게 좀 그런 부분에서 애들한테 호기심 불러일으키셨고 그다음에 32분 정도에 한부모 가족은 핵가족일까요? 이것도 되게 그 빙고 게임 할 때 되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핵가족은 핵가족, 한부모 가족은 한부모 가족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이거를 범주와 영훈쌤이 써야 될까? 범주화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영훈쌤이 좀 얘기해 주시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그런 연구자적인 포스 이런 것들이 되게 느껴져서 애들이 되게 좀 이렇게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킬 만한 게 영훈쌤이 아니었나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되게 평소에 영훈쌤이 그냥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는 말이 빠르시잖아요. 말이 빠르신데 진짜 수업할 때 그러니까 빠르시고 사실 목소리가 작으세요. 근데 애들한테 얘기할 때는 지난번 수업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본인 성향은 되게 빨리빨리 말하는 성향인데 애들한테는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프로다. 영훈쌤은 되게 아까 그 정훈쌤이 영훈쌤이 되게 그런 아이들의 발달을 고려해서 이렇게 그게 그냥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게 20년 경력에 쌓인 것 같아. 아이들한테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좀 이렇게 쌓이면서 이게 평소에 다른 어른들하고 얘기하는 거랑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게 다르세요. 네, 그런 또 전문가적인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 또 우리 여러 선생님들의 정말 또 하나하나 진짜 잘 알아차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두 분이 또 질문도 해주신 것 같아요. 정훈쌤 같은 경우는 학년에 따라서 위계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준희쌤 같은 경우는 또 발문이 미리 계획된 건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오신 건지 정말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렇게 자극시켜주는 그런 발문에 대한 그런 이제 그게 어떤 궁금해하시는 그런 질문들 두 분 있었던 것 같은데 쭉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쌤이 그러니까 담임할 때 미리 정해놓은 제가 2학년 오랜만에 하면서 내가 기대치가 너무 높나? 2학년을 최근에 오래 하신 우리 2학년 부장님은 되게 에너지가 넘치시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답답하셨다고 했어요. 그 반이. 나는 이렇게 조용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막 되게 힘들어 하시면서도 되게 또 이렇게 단호하게 친절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1학년에 비해서는 니네가 이만큼 커왔어야 돼. 이게 있나 봐요. 제가 알게 모르고 작년에 제가 키워서 올려 보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수준과 저희 반이 너무 이렇게 갭이 크니까 제가 좀 거기에서 약간 적응하는데 좀 버거웠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세세하게 아이들을 좀 알아가니까 조금 더 제가 적응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고요. 준희쌤이 얘기하시는 그 발문은 사실 제가 마지막에 영상을 준비했던 거기서 저도 굉장히 그렇지. 그 영상을 보면서 진짜 그렇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저희의 예상과 분명히 미래에서는 더 많이 달라질 텐데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하면서 이 영상이 좀 어렵지만 좀 보여줘야겠다. 시간이 난 빈부리 놀이를 어느 정도 하고 다 하고 한 번씩 기회를 가진 다음에 시간에 따라 좀 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보여주지 못했는데 끊어서 보여줬는데 그 부분들이 진짜 그렇다. 우리도 다 앞으로 결혼하라 특히 무자녀 가족, 부부 가족 같은 경우는 진짜로 다 혼자 가정이 될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즉흥적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막 그걸 초반에 그걸 물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랑 연결이 되니까 갑자기 애들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진짜 거의 반반으로 헷갈려 하길래 이거는 좀 정확하게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순간 들었던 것 같고 저도 사실 발문이나 질문이 굉장히 어렵고 사실 심플하게 수업을 하려면 OX퀴즈나 이런 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만은 좀 이렇게 무기력한 편이니까 좀 질문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동화도 사실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질문을 해주고 싶었고 뒤에도 시간이 되면 질문을 해주고 싶었는데 저희 반 수준상 그 40분이라는 시간 안에 이걸 막 타이트하게 끌고 가야 되니까 우선은 빙고에 가장 큰 포커스를 뒀었고 분명히 말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좀 말하게 하고 싶었고 올해는 좀 그게 지금 3, 4, 5, 6월 되면서 저희 반 애들이 말하기를 주저하는데 어제 오늘도 말을 안 하면 아이들이 이제 좀 훈련이 돼서 땡땡아 화이팅 이러면 애들이 정말 외치어주거든요. 땡땡이 화이팅 이렇게 외쳐줘요. 그럼 아이들이 말을 해요. 한 3번, 2번 외쳐주면 그 아이들이 말을 할 때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어릴 때 숙제가 없었던 학생이어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5학년 때부터 말이 빨랐거든요. 빨리 발표하고 왔고 싶어서 쑥스러우니까. 그게 한 중고등학교 때 말을 안 해서 표시가 안 났고요. 어느 순간 그걸 다시 알아차렸어요. 제가 말이 빠르다는. 그러니까 저는 민망하고 쑥스러우면 말이 더 빨라지거든요. 빨리 하고 끝내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공동체 하면서 수업 촬영을 하면서도 저희 남편도 맨날 너 말 정말 빨라. 그래서 강의하기 쉽지 않을 거야. 근데 제 친구도 그래 너 강의해도 되겠다 이러는데 저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면 진짜 한 10가지 생각하면 한 5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말을 좀 더 이제 그 스트레스를 사실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제가 녹음한 거 전화 통화하는 걸 들으면 제가 봐도 엄청 빠르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거에 2배속, 3배속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엄청 노력하진 않아요.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서 내버려 두는데 수업할 때는 조금 더 우리 공동체 신앙으로 이렇게 스며들면서 약간 제가 그 절제나 이렇게 장단이 생기는 것 같고 1학년 애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짚어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1학년, 2학년 하면서 사실 오늘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진경쌤의 얘기가 기억나면서 내가 1학년을 너무 오래 했나 올라가서 정말 진경쌤에서 충전을 하고 내려오면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또 제가 아까 초반에 아까 채팅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전 사실 싸우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올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반의 정말 장점은 다른 반애들이 싸워서 계속 문제가 되는데 저는 애들 싸우지 않아요. 그거 진짜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 우리 반은 정말 싸우잖아. 그래 그것만도 얼마나 감사하니. 내가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 반이야. 이렇게 그리고 격려하면 되는 반이야. 그리고 부모님과 소통하면 되는 반이야라고 요즘에 조금 나를 정리를 해서
아이들한테도 최근에 장점이라고 칭찬해줬어요. 우리 반은 정말 안 싸우는 것 같아. 너네가 되게 노력하는 것 같아. 제가 최근에 많이 하는 말들이 너네가 참 노력하는 것 같거든요. 용기를 내서 고마워. 그 정도. 그 정도 말을 많이 하면 아이들이 제 예상보다는 참 많이 성장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고학년 아이들 같은 좀 이렇게 콧방에 낄 수도 있는 말들인데 저학년 애들은 화이팅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저희 반에 진짜 외쳐요. 그래서 오늘도 막 또 여전히 기억하는 목소리에 땡땡이가 있었는데 화이팅! 막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정말 조금 커져요. 볼륨. 그래서 아직도 안 들리는 것 같아. 그러면 보통 파이팅 한 번 해주면 애들이 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격려의 힘이, 칭찬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한번 중고등학생들 한번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애들 막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1학년은 가능하지 않을까. 중학교 1학년은 민망하니까 어쩌면 민망하니까 그거를 좀 바꾸려고 얘네가 조금 더 용기를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싸우지 않는 반, 격려하면 되는 반, 부모님과 소통하면 되는 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을 노력하는 것들을 또 아이들이 잘 알아주고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의 따스함이 그대로 물들어가는 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화면을 끄고 계시지만 또 윤한쌤 혹시 상황이 되시면 한마디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격려 단계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직면의 단계로 혹시 선생님들께서 이제 영은 쌤에게 어떤 직면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질문이나 이렇게 있으시면 혹시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진경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한테 이 수업을 보고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선생님께 먼저 던지기 전에 제가 학생 인터뷰를 봤는데 이제 2학년 아이들이잖아요. 2학년 아이들이라서 사실 은미쌤이 아이들이 대답하기 쉽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을 때나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자꾸 그 인터뷰가 저한테 굉장한 여운으로 남는 거예요. 계속 하면서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아이들이 잘 대답하지 못하고 그렇고 다 은미쌤이 또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말했는데도 왜 그러지? 나중에 제가 왜 그랬는지 왜 저한테 여운이 남았는지를 알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의 상황이 제가 아까 임상학급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생님 저희들이 아는 것보다 더 잘 이 반 아이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 선생님이 그런 의지가 굉장히 많으세요. 아이들에 대해서 세세히 알고 싶고 전에 이제 이 반을 맡게 되셨을 때 어떻게 초에 대화를 나누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냥 다른 반이 될 애였는데도 선생님의 학급에서 데리고 있겠다고 이렇게 말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까지 다 사실 모여있는 반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대답을 잘 못하는데도 제 답을 제일 못하면서 제가 아이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무슨 모습을 봤냐면 굉장히 아이들이 저희가 선생님으로서 어떤 걸 가르쳐주고 싶을 때는 굉장히 욕심이 확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해야 돼. 학습 목표 이만큼은 도달해야 돼. 오늘 이 시간 안에 이건 하고 싶어. 이런 마음과 의지가 있는데 아이들은 뭐라고 하지? 선생님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 상황에 맞춰서 그런 욕심 같은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그 상황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지금 편안하고 자기가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대답하면 되고 아이들이 억지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아직 어려서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답을 못한 또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종용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려주시는 선생님의 그런 모습이 제가 보여서 그 모습 때문에 궁금했던 것 같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선생님이 닮은 그거 저도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아이들이 50대 50 정도 갈렸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런 포인트가 가장 교사의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교사의 지도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데서 잘 반응을 하면 아이들이 또 이해를 하고 쉽게 이해를 하고 반반일 때 좀 가르치기가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런 상황들이 되게 이 학급에 2학년 6반 교실에 자주 일어나는 상황인지 어떤 것들을 지도하실 때 반반 정도 모르고 헷갈려 하고 그런 상황이 그러신지 한번 궁금했고 저는 그때 그 발문보다도 발문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선생님이 2단계, 3단계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 같았지만 아이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시는 모습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런 순간에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학년 6반에 그런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지 선생님은 그런 상황에서 좀 그때처럼 그렇게 발문을 이어가시면서 아이들 편안하게 지도를 하시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오히려 작년 반보다 이렇게 답이 한두 명이 똘똘하게 대답을 해줄 때가 있는데 저희 반은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아예 없거나 그러니까 정답을 못 찾아낼 때가 많아서 이거를 제가 이제 알려주거나 아니면 예시를 주고 그걸 바꿔 말하게 하거나 그렇게 디자인을 좀 자꾸 바꾸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똘똘한 한두 명이라 대답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조용히 있거나 그리고 똘똘한 아이들조차도 선행이 됐는지는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수업에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조차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저희 반 애들은 오히려 또 우리 똘똘한 애들은 자세가 또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서 저는 걔네들 자세를 잡고 있어요. 바르게 앉으세요. 밖에 다 빠진 걸 넣으세요. 이런 1학년적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그 아이들한테도 제가 칭찬을 많이 못 해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얘네들을 어떤 문제를 질문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오히려 답을 같이 하고 같이 쓰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같이 쓰게 하거나 같이 말하게 하거나 아예 답을 주고 그 같은 패턴의 양식을 입으로 말해보게 하는 오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칭찬을 해줄래 그러면 애들 칭찬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예시를 한 3개를 주고 이제 비슷하게 가거나 말을 바꾸거나 예를 들면 답이 다 같아도 되는 것들을 훈련을 시키거나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요즘에 조금 오히려 기존에 가르쳤던 1학년 반 아이들에 비해서 특히 2학년이 어떤 면에서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훨씬 더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학년이 올라가고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얘네가 이렇게 어려워하네. 정말 제 예상과 달라서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2학년 했을 때 이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성원의 차이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한두 명 얘기해줘서 그래 그거야 이렇게 저희가 반응할 때가 있고 이렇게 고마운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 반은 오히려 내성적인 것 같고 그 아이들이 오히려 뭐 가위 장난을 하고 있거나 다른 장난을 하고 있거나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그날도 제가 다니면서 초반에 자 올려있고 막 필통 다 올려있어서 제가 그거 먼저 몇 명 넣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조금 그런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도 사실은 사교육에 치여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조금 아이 컨택하는 거 경청하는 거 많이 이야기하는 거 네. 저는 그러니까 그냥 좀 그 감정과 정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영은 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또 여기 성찰제도 보면 세세한 감정선을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고 글로 쓰는 제 능력을 키워주고 싶은 뭐 이런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어떤 그 정서적인 것과 감정선 이런 아이들의 그런 부분이 선생님하고 또 어떻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한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감정형의 인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김영생과 제가 MBTI가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감정을 굉장히 제가 그러니까 강하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미래 사회로 갈수록 공감지능이 높은 사람이 더 성공한다고 믿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해서 요즘에 코칭의 중요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아이들은 사교육에 쩔어 있고 사실 정말 부모님하고 소통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인상이 남았는데 최근에 이제 우연찮게 다시 보기 오은영 박사 그 프로를 보다가 그 아이들은 지시하고 지적질한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그 상황에서 부모가 이야기한 감정만 기억을 한다. 근데 저도 교사가 내가 감정에 그래서 저도 반성했었거든요. 그래, 내가 아이들한테 막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왜 이거 몰라? 라는 마음으로 얘네한테 접근했을 때 나의 감정이 더 얘네한테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인터뷰를 보면서 오히려 그냥 막 철이 없는 1학년들 옛날에 인터뷰했을 때는 그냥 제가 사랑하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면 얘네들도 사랑하는 표현이 피드백이 돌아왔는데 올해는 제가 지쳐가지고 그런 표현들을 적게 하고 있다는 걸 저는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사실 솔직하게 모르기도 모르지만 그냥 애매하면 아이들은 몰라요. 저희 중학교 아들들 보면 애매한 건 몰라요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도 몰라요라고 대답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저는 제 스스로가 물어보고 알 수는 없죠. 자해하는 친구들의 그 순간도 부모도 내 아이를 모르겠어요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특히 저는 또 저희 반 특수 세아가 있으니까 오늘도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하고 세아가 옹알이처럼 무슨 얘기를 막 해요. 지금 ADHD 약도 먹고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한테 맨날 그래. 세아가 저 이야기를 하는 저 소음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방해가 되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오늘도 돌려서 얘기했어요. 얘들아 세아가 하는 저 말을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아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세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저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번역기가 있으면 참 좋겠다. 애들도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 반 애들이 웃는 웃음은 저희 옆에 특수 유치원 애들이 오늘도 밥을 먹어서 어떤 아이가 새처럼 막 떠들었거든요. 소리 내고 시끄럽게 막 소리도 지르는데 저희 반 애들은 저랑 같이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웃음이 이렇게 뒤돌아서 웃는데 다른 반 애들은 이상하고 웃겨서 웃을 수 있는데 저희 반 애들은 세아랑 똑같네 라는 같은 웃음인 거예요. 세아처럼 얘기하는구나 이런 웃음이라서 저희가 같이 웃으면서 우리 반 친구들은 저기 익숙하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과 그러니까 진영쌤 자녀도 특수학교를 다니니까 공감을 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정말 우리 세아 같은 친구를 우리가 오래 같이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이 친구가 특수학교를 미리 갔었을 수 있는 아이고 가야 하는 아이지만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짠하고 또 실무보조 선생님도 앞으로 퇴직을 하신다고 해서 사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저랑 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래서 또 그럼 또 저희 반 애들도 그 선생님도 또 그 아이도 또 적응을 해야 하는데 이번 학기까지 종료가 되실 것 같아서 아직 학부모님께 말씀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정말 왜 선생님들이 그런 말 많이 쓰시잖아요. 하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을 해야 하고 때론 다수가 하나를 위해 희생을 해야 되는 그 양가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저희 반은 그것들을 좀 훈련하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 이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반 아이들이 다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저희 반 애들 때문에 세아가 교육과정을 사실 양보해 주는 거잖아요. 세아한테 개인 개별 교육과정이 아니고 하루에 1~2시간밖에 안 오지만 그럴 때 또 짠한 마음도 있고 부모가 원해서 받고 아이는 사실 인풋받을 게 없고 일반 저희 교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오늘 포스팅 하는 수업 때문에 줬더니 또 그게 같이 하고 하루 작년보다 성장 많이 했다는 게 소소히 보일 때 얼마 전에 문지기 우리나라를 할 때도 특수선생님 오시면 제가 워낙에 쓰시는 거 아니까 가시라고 제가 데리고 있거든요. 그런 보조 수업 있으면.
그러면 그냥 해줄까 말까 하다가 같이 했는데 조금씩 하는 거 보면 그 순간 저도 엄마만 울컥하는 거죠. 표시는 오는데 이게 되네? 작년에 의사 이거 안 됐는데 무슨 엄마들이 애기 걷기 시작하면 되게 막 놀라듯이 우리 땡땡이가 이걸 하네라는 그런 감정이 들어서 저희 반 애들도 자연 성장을 선배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담임 교사는 조금 도와줄 뿐인 것 같고 자연 성장을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될까요? 준희 쌤? 네네. 아까 영훈 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수업 진경 쌤, 민희 쌤 얘기하시고 나서 지금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 더 애들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데 에너지가 다운돼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거리두기를 해야 될지. 근데 또 마음 아픈 아이들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 없고 학부모들도 정신과를 추천하고 싶은데 또 그런 또 두려움도 있고 그 싫어하는 학부모들에 대한 그런 민원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정서적인 지침도 있고 그런 이렇게 딜레마 상황들을 이제 이거를 매년 겪으면서 좀 지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영훈 쌤은 되게 열정적이 뭐 하나 꽂히시면 다문화면 다문화 특사도 막 연구하시고 되게 그런 열정을 쏟으시는데 사실 지금 3, 4월에 많이 지치셨다고 그랬고 아이들 현장 속에서 되게 그런 고민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데 그게 참 저도 공감이 돼요. 저도 요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바라서 그 말이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영원쌤 한번 맞아요. 그 진짜 아름다운 거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애들하고 막 계속 거리를 두는 성격은 아니신 것 같아요. 진짜 마음 아픈 아이들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뭔가 또 공부하고 싶고 애들도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진짜 매년 만나는 애들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한테도 전문 상담가 상담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 자꾸 잃어버린 아이한테 그러니까 되게 선생님이 마음 어디까지 써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영훈 쌤은 이제 계속 교사 생활을 더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까지 어떤 식으로 아름다운 거리두기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지금 드시는 감정, 난 지금 상태로는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싶다. 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제가 2014년과 비교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리두기의 분량은 늘어난 거고요. 네, 사실 퇴근 시간이 요즘에 거의 칼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일치월장한 것이 아닐까. 업무량도 물론 많이 줄었지만 네, 제가 돌봄실 2년 쓰면서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칼퇴라는 습관을 훈련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게 참 감사하고 네, 그리고 이제는 저희 아는 교장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운동 같이 하던 교장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제가 교장선생님께 의견을 피력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들의 그 의견이 학급 교육과정도 있고요. 교장선생님으로서 예전에 제가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원래 그때로 이제는 좀 제가 나이가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하고 있고 전 진심이 정말 통한다고 믿어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저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을 낸 사람은 없었어요. 보통 고마워하니까. 근데 일어나 닥치지 않은 일을 전 되게 염려하는 편이라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성향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저희 반 그 특수화 같은 경우도 제가 반을 바꾸면서 거의 제가 연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약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수 선생님과 실무 선생님과 제가
같은 마음이 통한다고 얘가 너무 그 작년에 수업 촬영했을 때 막 의자 밑에 들어가고 있었던 그 동작이 한 5-6번 세진 거예요. 막 착석이 안 되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을 하고 있었던 참인데 약생각을 처음부터 딱 어느 날 동시에 세 분 다 저와 특수생과 실무생과 마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양궁 가서 양궁 이렇게 아닐까. 이렇게 해서 학부모랑 상담을 했는데 집에 가시더니 아빠랑 안 드시겠다고. 그래서 이틀을 특수생도 고생하셔서 갔는데 지금 엄마가 울면서 좋아하시고 또 아이도 정말 좋아지고 착석이 되거든요. 이제 40분을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아예 안 됐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 때문에 또 다문화 친구랑 리바이랑 얘가 보여서 제가 바꿨거든요. 내가 다문화에 관심이 있고 같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자녀의 다문화를 안 맡아가지고 제가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얘를 내가 데리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두 개의 빡 떠보여서 진짜 사실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 그 순간 거주셔서 바꾼 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주쌤을 얘기하고 제가 또 그 우울해가지고 운전기차가 있어 끊고 나서 근데 내가 괜히 또 내가 내 발등을 찍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올해 새해를 보면서도 많이 느끼고 이바이를 우연찮게 차시가 또 이렇게 돼가지고 이바이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아니어도 되죠. 다른 선생님 만나도 또 다르게 성장을 했을 텐데 이 아이들을 보내주신 정말 뜻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체력적으로 에너지는 조금 딸리는 스타일이니까 그 에너지 보존을 좀 잘해서 네. 사실 작년 교통사고 나고 나서도 조퇴하는 연습을 또 시키셨기 때문에 조퇴도 좀 잘하고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조절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절대 네. 저 사실 청바지도 잘 안 입는 그런 교사였는데 그 정도로 좀 남에게는 진보적인데 저한테는 사실 보수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각자 교사에게 맞는 아이들을 힘들지만 보내주시는 게 아닐까 싶고 사실 지난주에 저희 사역에 대해서 올바른 사역에 대해서 저희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많이 입장에서도 나누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기쁨으로 하지 못할 때 되게 불편하고 사실은 그리고 힘드니까 사실 잘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회복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화요일에 목장 모임을 거기는 교사는 저밖에 없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본 선교사님도 들어와 계시는데 다들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화요일에 나왔는데 근데 각자의 저서에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분명히 수업 나눔을 지금 뒤에 하는데 하면 그 다음에 수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그래서 수업 공동체에 머물러 있고 함께하는 것 같다. 근데 정말 저 사실 오늘 아침에도 애들하고 되게 재밌게 수업한 거예요. 진짜 수업 타임 정말 주시네. 선생님들이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네, 시간이 저희가 예약한 시간이 또 네, 얼마 안 남아서 네, 직면 단계를 좀 마무리하고 도전 과제는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좀 들었던 생각이 이제 영은 쌤이 정말 아이들을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렇게 챙기는 만큼 자기의 그냥 몸과 또 마음과 감정들도 좀 세세하게 챙기면 좋겠다. 이걸 저는 영은 쌤께 도전 과제로 전 채팅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좀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이제 아이들을 챙기고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돌보는 만큼 그러니까 영은 쌤의 몸에서 오는 신호들도 좀 잘 알아차리시고 세세하게 좀 더 감정도 좀 더 알아주시고 사실 우리 쉬어가야 될 때는 몸이 신호를 하는 거고 또 감정도 그걸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도전 과제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해질 무렵 바람도 그대여서 고마워요. 그대여서 고마워요. 그대여서 고마워요.
제가 지금 다 됐다고. 빨리 끝내라는. 네, 이제 선생님들이 정말 이렇게 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대라서 고마워요. 그 가사가 확 꽂혔던 것 같은데 그대라서 고마워요. 네, 이렇게 저희 행수연 나는 모임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정우쌤이 좀 광고 안내 하나 있으시다고 해서 정우쌤께 넘기겠습니다. 2분 안에 안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또 잘 또 공개해 주시고 갑작스럽게 안내자 또 잘 부탁드렸는데 오길쌤이 이렇게 또 바쁜 와중에서도 잘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의미로 박수로 우리 마음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지금 이렇게 벌써 많이 왔어요. 6월 9일이죠 오늘이. 이렇게 했고 지금 정진경 쌤이 다다음 주 화요일 몇 시인지는 아직 완전히 정하진 못했고 이미애 쌤이 다음 주 수요일 10시 40분에 세종 언양초로 또 저랑 은미 쌤이랑 갈 거고 이때 이제 은미 쌤이 안내자 해주시기로 했는데 이때 또 필요하거든요. 좀 자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막 정신없어가지고 섭외하다 보면은 섭외한 분이 또 여러 사정으로 못한다고 할 때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하루 이틀 가다 보면 또 유봉 같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조금 나다 싶으면 좀 자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6월 18일 그러니까는 다음 주 토요일인데 이때 소코팅 연구소 전국 단위 모임이 있어요. 연구 프리마켓이라고.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20시에 하는데 이때 이제 대전에서 연구 활동 어떻게 했는지 발표하는 시간이어서 제가 메인으로 이제 조금 설명하면서 간증자처럼 제가 2명을 또 섭외했어요. 그게 이제 임준희 쌤이랑 정진경 쌤이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저희 안에서 그 내러티브 연구처럼 질적 연구자처럼 자신의 삶을 그 어떤 질적 연구의 대상자처럼 이제 발표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대전엔 그런 결이 있고 그런 결 안에서도 임준희 쌤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또 그 안에는 또 일반 선생님들의 어떤 그 공통분모 이야기가 숨겨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 거예요. 그리고 정진경 쌤도 그렇게 나눠주실 건데 가능하면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예, 임준희 쌤과 정진경 쌤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야기니까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게 토요일인데 저희 여기가 오늘 되게 조금 다른 방이 다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왜 이러냐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빨리 끝낼게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앉은 상태에서 여기랑 요 옆방을 지금 예약을 이미 했어요. 결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이미애 쌤 여기에서 하고 정기애 쌤 저쪽에서 두 팀으로 나눠서 온라인도 하나에 모여서 소그룹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체크인이랑 체크아웃은 여기 다 모여서 하고 여기랑 저기 이제 그 할 때는 이제 찢어져서 할 건데 그래서 그때는 가능하면 좀 최대한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7월 7일 날 한번 모임하고 나면 저희 이제 1학기 모임은 마치고요. 그 다음 모임이랑 7월 7일 때 방학 때 읽으실 책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아직 요 2번 중에 한 번은 꼭 대면으로 좀 참석해 주셔서 책 좀 받아가 주시고 책은 뭘로 할지 좀 제가 좀 찾아보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너무 가볍지 않은 책으로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8월 12일 날 네, 이렇게 저희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꼭 날짜가 이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요 근처 언저리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가보고 싶은 어떤 공연이나 전시회 있으면 추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고요. 우리 서로에게 예.